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찬 대표 무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자에 이제 우리가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또 이 초점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쏟고 있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과연 뭐 테이퍼링이 될지 안 될지 오늘 저녁에 일어나는 거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장을 좀 분석할 건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눌렀던 거는요. 예,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달러가 굉장히 문제가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약간 하락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 예, 원달러 환율과 관련돼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지금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을 짓눌렀다. 여기에는 이제 뭐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중국이 시진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졌고 그 악재 속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줬고 특히 홍콩 시장이죠. 예, 이 홍콩 시장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ELW라고 있습니다. ELS, ELW인데 ELS하고 ELW의 기초자산이 홍콩 쪽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ELS를 발행하는 거가 이 홍콩 쪽에 소위 말하면 기초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락인이 된 상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까지는 다 몰라도 되지만 좌우지간 위험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ELS가 환매를 하거나 내지는 뭔가 청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ELS 물량까지 나오면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펀더멘탈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였고 환율이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7조를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열흘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 거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있고 테이퍼링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지금 한 달째 얘기했고 드디어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합니다. 예, 발표를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흐름이 무엇냐를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 시장이 테이퍼링이 단행됐을 때 뭐 여러 매니저들이 언급을 했고 또 그런 언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요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28% 정도, 다음번 FOMC에는 33% 정도
또 11월, 내년 1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맨날 주식 투자하는데 미국 시장 보면서 과연 테이퍼링이 이때 33%다. 이때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요. 지금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른 것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접종률 지금까지는 뭐 OECD에서 가장 낮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추석 이후 가면서 70%까지는 간다면은 위드 코로나 전략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부스터샷 뭐 이런 것들 날리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접종자의 재생산수가 1을 하회하고 있다는 거고 중증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증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 소위 말해가지고 뭐 부스터샷을 맞은 것도 아니지만 결론은 이 백신 보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70%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 전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인도 같은 경우가 있죠. 예,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을 뚫고 가요. 예,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막 뭐 하루에 100만 명씩 생기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사망률도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백신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집단 면역이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쓰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슈별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했던 이 달러, 원 달러의 방향성이 외국인과 이런 거대 미국의 롱텀 캐피탈의 투자의 방향과 특히 한머니의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변했느냐. 또 원달러 환율은 이제 과도하게 왜 한국만 이렇게 움직였느냐 이거예요. 예, 중국이나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다른 나라는 움직이지 못했는데 우리 거만 이렇게 요동치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나쁘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수출 증가율이 좋고 경제는 4% 좋고 어쩌겠으면은 우리가 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한은에서 인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환율만 급등했습니다. 이거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느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금 지급기다. 예. 현금 지급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나가는 특히 여기에는 배당이 있었습니다. 배당. 예, 배당. 삼성전자의 배당. 예,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이 달러로 바꾸면서 본국으로 붙이는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환율을 움직였다. 환율이 움직이면서 시장은 요동쳤다. 요동치면서 우리 시장이 더 빠졌다라는 거죠. 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는 이제 환율은 여기서는 크게 움직일 게 없고, 크게 움직일 게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외국인이 매도세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7조를 매도하는데 며칠 안 걸렸죠. 근데 요새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선물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섰다. 아, 해지를 걸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서서히 매도가 줄어들고 여기에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바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심지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고 모든 게 잭슨홀 미팅 때문에 굉장히 겁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포 속에서 이렇게 빠질 때 바닥에서 헤딩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예,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는데 삼성증권 자료예요. 예, 가을 하늘이 높으니 변방에 말이 살찌는구나. 예, 지금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프 하나 가지고 1시간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하락할까요? 라는 이 물음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막 테이퍼링 얘기하고 잭슨홀 미팅 얘기하고 FOMC 얘기하고 일루미네이트 얘기하니까 뭔가 모르는데 주린이들이 이걸 모르니까 막 혼란에 빠져 있고, 혼란에 빠지면서 뉴스에서 뭐 잭슨홀 미팅 하는데 잭슨홀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미국 시장도 모르는데 괜히 그냥 겁먹고 막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잭슨홀 미팅이 무슨 뭐 호환, 마마, 호랑이가 오고 막 이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잭슨홀 미팅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거의 의미도 모르고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과연 테이퍼링 한다고 주식이 빠질까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테이퍼링의 의미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8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한 거를요, 조금씩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성을 조금 줄이는 거지, 아예 이거를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회수는 이거 테이퍼링을 해서 줄이다가 나중에 회수를 해요. 회수까지 가려면 한참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는 또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테이퍼링하고 곧바로 금리 인상하는 시그널이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경기가 계속 좋으면 되지, 이렇게 과열이 될 때
금리를 인상시켜 가지고 소프트 랜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 랜딩이에요. 하드 랜딩. 이게 금리가 이렇게 돼서 경기가 올라가는데 급격하게 리세션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소프트 랜딩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아,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일어난다. 경기가 더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주가는 뭐냐? 경기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테이퍼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로 테이퍼링을 하니까 주식이 박살나고 주식이 완전히 암흑기에 들어서고 모든 주식을 팔아가지고 나는 그만둔다는 둥, 심지어는 바닥에서 헤이딩하면서 요번에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 했죠? 예. 여기서 자산을 서서히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알죠? 1년 정도 걸쳐가지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 테이퍼링 하는데 주식이 빠져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미국 시장은 경기하고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테이퍼링 하니까 뭔가 이게 호랑이가 와가지고 나 물어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게 우리 시장을 뒤엎고 우리 시장을 거의 그로끼로 만들고 우리 시장을 아주 작살내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자, 세상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은 기술의 혁신과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 시상을 뒷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컬러 TV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산업에서 그 기업들이 올라간 것들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요. 또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인해서 MS라든지 소위 말해서는 아마존 이런 것들이 수천 배씩 올라갔던 그런 결론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죠. 요게 애플입니다. 애플. 이게 스마트폰의 밸류체인입니다.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올라갈 거냐? AI 자율주행이 이제 서서히 전맥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AI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매수하는 자만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혁신의 사회, 혁신이 오고 있고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에서 대부자가 탄생된다. 대부자가 탄생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산업 속에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주식을 매집해야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기술혁명의 사이클상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대세 사이클을 타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메가트렌드고, 메가트렌드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AI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집해야 됩니다. 매집. 그래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관념과 사고와 행동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역사가 미래의 역사 속에서 기술의 혁명이 오고, 기술의 혁명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투자할 때 나에게 승리자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보여준 거죠. 아, 결론은 AI와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핵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승리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기비님이에요. 예, 양기비님께서는 이따가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콤한 생각을 해요. 예, 아무것도 없고, 예, 거의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식은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공짜 점심이 없고, 주식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 예, 매수와 매도, 사자, 팔자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매도해? 그냥 가는데, 예, 이렇게 그냥 올라가죠? 예, 평탄하게 올라가는데 이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은 돌덩이도 있고, 예, 산 넘고 들 넘고,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예,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론은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예상하고 나는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달콤한 꿈을 꾸고 오지만 실상은 지뢰밭도 가야 되고 흙탕물도 지나야 되고 마타도어, 예, 마타도어도 있죠. 아이고, 뭔 놈의 AI요, 자율주행이요. 이쪽은 은행주 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식시장이 잭슨홀 미팅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서 다 팔으라는 사람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주식시장처럼 백인백색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없어요. 예, 다 고수예요. 차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차트 속에서는 DMI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MSCI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일목균형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RS가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어트 파동 가지고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추세선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에? 줄긋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주식시장은 참여자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지를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는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빠지면 잠시 빠지면 거기서 죽는 거고 또 요번처럼 잭슨홀 미팅 때문에 빠질 때 바닥에서 헤이딩하면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내가 사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과 올라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묘하게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주식들이 이렇게 10조, 20조씩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기비님이 이렇게 일반인의 투자 심리와 실제의 투자 심리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걷어차일 때 바닥에서 헤이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양기비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요. 자, 800만원으로 시작하여 6,200만원 오기까지입니다. 뭐 아내를 너무 잘 만났죠. 예. 그리고 30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저희 방에 새로운 전설이 되고 있고요. 이분이 제 생각에는 주식으로 정말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예. 4월쯤에 스치면 상한가를 보다가 코로나 관련주를 주구장창 말하던 타 매니저와 다르게 이문찬 대표님은 시장을 보는 관점과 접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무료 방송 들어가서 질문하고 한 달 동안 시장 분석을 들으며 확신감을 갖고 아내를 설득하여 들어왔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800만원, 너무 아쉬운 시드머니 소중했고 매일매일 방송 참여하고 공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예, 적금 넣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 뭐 젊으신 분들이 애들 키우고 뭐 하는데 돈이 왕창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예, 사모님하고 본인이 이렇게 버는 거에 대부분 이런데 미래를 향해서 투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존니라는 사람이 있죠. 예. 메리츠 증권에 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주식을 적금하듯이 넣었더니 순수 투자 금액이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넣어둔 자금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5월 가입하고 순탄치는 않았죠. 예, 그런데 지금 예, 90%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1,900만 원, 6,200이 됐습니다. 물론 이익 실현하면서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이분은 서서히 드래곤님처럼 되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의 특징은요. 오늘도 제가 느꼈는데 본인이 또 돈이 조금 생기면은 주식을 또 매집해요. 예, 매집합니다. 예, 오늘 공부시키고 어제도 공부시키면서 했던 종목을 또 본인은 또 매수해요. 기가 막히신 분이죠. 예,
남들은 동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조금 빠지니까 오히려 돈 갖고 있고, 썩은 주식, 원전주, 북한주, 무슨 주를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분보다 돈이 왕창 있고 다른 주식도 많은데 핵심 주식으로 못 먹고 가요. 왜? 이거는 손해봤으니까. 그래놓고 어느 종목이 조금 빠졌다고 그래서 징징징징징징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샀다는 거예요. 또 돈 생기면 그분은 그 주식이 안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다음 월급에 그거를 또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왜?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주식이 느긋한 마음과 매집하는 마음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비록 800만 원을 시작했지만 본인이 공부하면서 옛날에 적금 부는 거를 안 부고 주식을 매달 모아서 그걸 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면서 이 돈을 가지고 2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젊으셨는데 젊으신 분이 게임하기 편하죠. 예. 양기빈님, 예, 젊은 사람들이 뭐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은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기를 팔아서라도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미래에 투자했잖아. 이 미래에 투자한 거는 이분이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분은 돈이 많으면 김범수 씨처럼 하나의 방을 게임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돈을 쫓기보다는 돈이 나에게 오는 게 만든다. 포트라는 함정 속에서 돈이라는 맹수를 풍덩 빠지게 기다리면 여유 있게 돈 벌 수 있는데 하루하루 시세에 내 영혼을 팔고 하루하루 시세에 자기의 스타일과 관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즉 썩은 주식은 못 팔면서 썩은 주식이 빠지면은 징징대지 않고 좋은 주식 삼성전자가 2,000원 빠지면은 징징대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예, 이런 분들은 단타방에 가서 계속 대북주 사고 정치테마주 사고 이런 거 사가지고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의 성격과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투기를 좋아하는 거죠. 경마장 가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투자를 사업하는 마인드로 투자하실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예, 여기 전체 회원 중에 80 내지 90%가 장기 회원이에요. 오늘 대박송이 님도 3+2를 연장했습니다. 왜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3+1로 거의 90%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 무료 방송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애타게 왜 부르시느냐? 아니, 뭐, 한두 사람이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지. 이렇게 수십 명이 아르바이트 해요? 말도 안 되죠. 저희는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자료 만드는 힘도 없고,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끼리 하기 때문에, 방송도 출연 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겁니다. 썩은 주식, 예, 썩은 주식은 버려야 열매를 맺어요. 나를 버리고, 예, 나의 투자 습관을 버리고, 예, 버려야 돼요. 단타 습관, 썩은 주식, 예,
각종 테마주, 정치 테마주, 원전주, 심지어는 뭐 이상한 주식 사가지고 부도를 맞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금리가 인상돼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뭐예요?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는 좀비 기업이 있어요. 예, 적자나고 여러분들 그런데 테이퍼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요번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건요. 아주 회사가 안 좋은 거는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썩은 주식 가서 매매를 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의미도 모르고 금리 인상의 의미도 모르면서 뭐 개별 종목을 해야 된다. 개별 종목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금리 인상해가지고요. 그 기업이 이자 못 대면 부도나요. 부도나면 깡통 맞는 게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날린다고. 전 재산을 날리고 있는데 뭘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시장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돈 벌었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버는 거를 그렇게 테마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완전히, 예? 썩은 주식에 투자해서 나의 소중한 자산, 잠 못 자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 버는 거를 한 번에 탁 털어놓는 이런 현상들을 벌인다는 거는, 그거는 내 스스로를 반성해야 돼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습관을 고쳐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자산을 형성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정말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메가 트렌드를 알면 큰 부자가 된다. 메가 트렌드 투자입니다. 6년 전부터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도 했고요. 강남 지점장, 압구정 지점장 했고요. 임원까지 했습니다. 임원까지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좋다는 거고요. 중기 포트와 단타 매매의 조화를 통하고 메가 트렌드 주도주 매매를 해요. 그 다음에 시황 분석은 뭐 아시겠지만 가장 저희들한테 자랑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지점장 했던 분, 또 애널리스트 했던 분들이 지금 같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심루타 종목, 또 성장성이 담보된 이순신 장구리에 있는 거를 공략한다. 예, 우상향 지속. 우리 방의 철학은 한 종목이 플러스 됐다고 성공 투자 후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예, 총 계좌 수익률이 우상향 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 투자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을 드려요. 왜냐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